자, 두 분 모두 정말 쌀 대표주자, 쌀 전문가이신데 쌀밥이 오히려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쌀밥이 다이어트에도 훨씬 좋고 네. 당뇨 등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심하고 다이어트 하실 때 쌀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품종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간이나 대학에서 만들어진 품종들 중에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진상이라는 품종도 들어봤고요. 또 골든키사모라는 품종도 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등 전라도 농업기술원 등 여러 농업기술원에서도 각자 그 지역의 최고로 맛있는 품종들을 개발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만 잘 먹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표현이자 이 한국인에게 주식인 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 우리 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의 진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땅끝 앙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영식입니다. 교수님, 흔히 이 쌀이 좋아야 밥맛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쌀이 좋아야 밥맛이 좋죠. 왜냐하면 쌀의 그 종자, 또 이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종자가 달라야 되고요. 환경도 달라야 되고요. 또 재배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쌀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밥맛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쌀은 탄수화물 이외에 다른 영양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쌀에는 탄수화물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양 성분들도 존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고요. 쌀은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쌀lun에는 두뇌 활동을 개선해주는 가바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수면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쌀에는 나이신이라는 키를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나이신이라는 성분을 비롯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몸에 이로운 단백질이 6에서 10% 정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생미, 흑미나 홍미 이런 유생미들은 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많아서요. 이런 것들은 항노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영양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영양 덩어리네요. 네,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9월의) 바람이 한들한들 이제 가을이 왔다고 벼에게 속삭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성진입니다. 멋진 가을 풍경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바로 이 논두렁 뷰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황금빛으로 노랗게 익어갈 들판.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쌀 하면 우리가 먹는 밥만 떠올리잖아요. 이런 쌀이 요즘 무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K푸드 대세로 떠오른 쌀 가공식품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중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휴게소에서 먹는 소떡을 응용한 꽃소떡, 찹쌀로 만든 영양 간식 김부각, 국수 마니아들을 위해 현미로 만든 현미국수, 식사 대용 한 끼로 딱 좋은 구운 주먹밥, 우리 쌀로 빚은 안동소주. 이렇게 쌀을 가공해서 먹는 식품들이 10가지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쌀이
식품뿐만 아니라 놀이로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쌀의 변신은 무죄. 지금 함께 가시죠. 아니 쌀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뇨. 어떻게 놀이를 할까 궁금해서 바로 찾아가 봤는데요. 하트 꼭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쌀로 뭔가를 한다고 알고 왔는데 네. 지점토로 뭘 만들고 계시네요. 저는 분명 쌀 가지고 놀이를 한다고 알고 왔는데 혹시 잘못 온 걸까요? 한번 같이 앉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좋아요. 동글동글하다가 똑같은 양으로 반을 딱 잘라주세요. 네. 왕년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예쁜 이번에는 핑크 돼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을 눌러주세요. 손바닥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트 이렇게. 모양은 위아래로 붙여주시면 돼요. 콧 구멍 2개 뚫을 거예요. 분홍코 돼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콧구멍.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코가 네. 엄청 좋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닭이 됐어요. 네. 지금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닭 만들었어요. 이 닭 만들어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뭔가 재밌고 근데 맘대로 안 되고 질감도 좋고요. 너무 재밌어요.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만든 닭과 돼지, 청개구리. 어때요?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지 않나요? 우리 오늘 이거 만든 거 한번 먹어볼까요? 점토인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점토가 아니라요, 쌀 반죽이에요. 네, 이거는 국내산 쌀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색깔들도 천연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 아주 안전합니다. 쌀가루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 엄청 고소하고 떡 맛이 나요. 떡 맛. 저희는 천연 색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호박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에는 딸기, 그리고 파란색에는 치사를 발효한 치사청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만드셔서 드셔도 됩니다. 알록달록 예쁜 점토로 변신한 우리 쌀. 만들다가 배가 고프면 꿀떡. 한 입 베어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보통 떡을 집에서 만들고 하고는 싶은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쌀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추석 송편 만드는 놀이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컨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한 쌀은 곧장 쌀 소비로 이어지는데요. 쌀은 뻔하다는 생각을 뒤집는 쌀의 도전. 앞으로 또 쌀을 가공할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쌀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건강에도 좋고 네.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제 주위에도 보면요. 밀가루 대신에 밥을 먹어야 속이 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쌀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천 년, 몇만 년을 먹어온 게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큰 중요한 특징은 독성이 거의 없는 게 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먹어보지 않았던 것 또는 특이하게 먹는 것들을 이렇게 먹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나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이다, 뭐 그다음 대사질환이다 이런 걸 걱정을 하시면서 탄수화물 함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대사질환을 걱정하실 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열량이나 이런 당량을 이미 다른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했거나 아니면 또 유전적인 특성이 특별한 분들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은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항상 섭취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잘 몇천 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 살아온 쌀이 되겠습니다. 몇천 년, 몇만 년 이상 우리와 함께 온 쌀이어서 그런지 제 주위도 보면요. 한국인들은 쌀에 진심이에요. 안부 물을 때도 밥 먹었니? 그리고 뭐 헤어질 때도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게 바로 이 쌀, 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쌀밥부터 먼저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임상시험에서는 쌀밥이 오히려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 최근 임상시험에서 쌀밥과 밀가루로 만든 빵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쌀밥이 다이어트에도 훨씬 좋고 당뇨 등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심하고 다이어트 하실 때 쌀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쌀 소비를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쌀을 쌀 아트나 쌀 클레이 같은 만지는 쌀, 보는 쌀로 확대를 시키면 쌀 소비가 훨씬 더 촉진될 거고요. 거기에 먹는 쌀을 이제 바르는 쌀, 또 마시는 쌀로 이렇게 다양하게 가공을 해놓으면 쌀 소비가 훨씬 더 촉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쌀의 기능성을 쌀에서 추출해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식품을 만들거나 또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그걸 건강식품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쌀 소비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쌀을 다양하게 가공을 한다는 게 정말 재밌는데 네. 얼굴에 바르기도 한다고요? 네네. 쌀에는 화장품에 미백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미백용 성분을 추출해서 미백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백용 화장품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바르는 쌀 이것도 좀 특이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쌀 가루로 이렇게 이유식이나 미음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유아기 때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쌀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던 유아 시기에 쌀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쌀가루로 만든 클레이라고 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예쁜 걸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먹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가루로 내기 좋은 쌀 품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명 가루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제 가루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이제 주로 수입하고 있죠. 우리 식량 중에서 이제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밀가루의 역할을 한번 쌀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쌀이 밀가루처럼 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물에 불린다든가 또는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연구 중에서 가루미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기존의 네. 밀가루가 하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밀가루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좀 더부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에 좋은 점이 많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쌀가루로 만약에 음식을 만들게 되면은 글루텐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뭐 쌀 우유도 만들 수 있고 요거트도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고 또 쌀빵, 쌀 과자 이렇게 적용폭이 넓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 주머니 사정에도 쌀 소비를 많이 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그렇죠. 손쉽게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시중에 뭐 쌀 라면, 또 가루쌀 롤케이크, 뭐 식빵, 아니면 또 과자, 애기들이 먹는 떡볶이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또 맥주에도 또 쌀을 넣어서 대만으로 수출한다.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 쌀을 가공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밀가루를 대신할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지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가루쌀이나 쌀을 활용한 식품들은 다양합니다. 일단 프리믹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프리믹스 제품들은 부침가루, 쌀가루,
또 떡 믹스 이런 프리믹스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저트류인데요. 네. 빵이나 쌀 아이스크림, 쌀 요구르트, 쌀 음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요. 라이스 프레이크와 그래놀라 이런 거는 식사를 대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소스류, 그러니까 짜장이나 카레를 대신할 그런 소스류도 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쌀이 네. 많이 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가루쌀처럼 전략적인 쌀 품종을 개발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의 협업으로 쌀 소비는 물론 상생의 길을 걷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협업인지 함께 보시죠. 경기도 안산에 맛있는 떡집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걸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희 한 번 먹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시고 특히 애들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입맛의 그 쫄깃함이 아주 착착이 쫄깃쫄깃하고 찹쌀로 한 느낌이 나고 떡 맛을 보고는 사업차 안산에 들렀다는 남자분들도 떡의 마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떡의 비결은 과연 뭘까? 그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쉴 새 없이 반죽기가 돌아가는 이곳이 바로 떡집인데요. 저기요, 이 쫄깃쫄깃한 떡의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단일 품종의 국내산 찹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가 아니라 쌀, 그것도 찹쌀로 만든 떡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쌀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찹쌀입니다. 대부도에서 직접 재배해서 도정해서 가지고 온 단일 품종인 쌀이죠. 요거 때문에 저희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맵쌀하고 찹쌀 토탈 포함해서 한 15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떡지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집니다. 떡의 탄력을 위해 쌀가루는 2번 내려서 떡살을 쪄낸다고 하는데요. 잘 쪄진 떡살을 반죽기에 넣고 치대면 쫄깃쫄깃, 식감 좋은 떡이 탄생합니다. 아니 그런데 웬 선풍기가 이렇게 많아요? 찹쌀로 하는 반죽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빨리빨리 좀 식혀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반죽이 좀 찰지고 맛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풍기로 빨리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떡집 아닌가요? 이 반죽만 보면 꼭 빵 반죽 같은데요. 거기다 찌는 게 아니라 오븐에 굽네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까지 이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카스텔라 아닌가요? 게다가 카스텔라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쌀로 만든 카스테라입니다. 쌀로 만든 이제 카스테라를 만들려고 생각한 이유가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밀가루로 이제 만든 빵들이나 카스테라는 정말로 많은데 왜 쌀로 만든 카스테라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쌀로 만들면 소화도 더 잘 되고. 대부도 너른 들판에서 자라는 쌀로만 만든 카스텔라. 직원들이 먼저 맛을 봅니다. 맛이 어떤가요? 쫀득쫀득한 거 맛있어요.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면서 그 반죽 자체에서 쫄깃한 그런 맛이 느껴져서 아주 좋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카스텔라보다 훨씬 맛있다는 쌀 카스텔라의 진정한 비결은 바로 이 벼가 지닌 상생의 가치에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구매차액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농민소득 기본 지원조례라든지 농특산품 인증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돼도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기능성 쌀을 많이 찾는다는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밥. 그런데 김밥 색깔이 노랑노랑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안산에서 나고 자란 안산쌀에 강황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회전기에 넣고 고열과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노란 강황액을 넣고 열풍에 건조시키면 빛깔 좋은 강황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맛. 그런데 혹시 밥에서 카레 냄새가 나진 않나요? 강황이라는 게 카레를 많이 연상을 해서 그 맛 때문에 못 먹는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커큐민만 추출한 거기 때문에 맛의 변화 전혀 없고요. 뭐 향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색상만 노란색으로 약간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쌀 한 포를 얻기 위해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88번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나누고 가치는 높이는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 우리 쌀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 앞에도 지금 저탄수 쌀과 강황쌀이 있는데요. 시중에도 가바쌀, 고아미노산 쌀, 그리고 항산화 쌀 같은 기능성 쌀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기능성 쌀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그 쌀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 본래 열량 섭취 이 성능 이외에 건강에 그 더 좋은 그러한 기타 기능을 추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을 식품 공학이다, 식품 가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적인 방법에 그 원래 쌀 본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더 많아서 우리 몸에 도움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종자를 개발하는 품종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진다든지 필수 아미노산 또는 무기질 함량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고단 저탄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향이 나서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첨가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취향에 따라서 나의 입맛에 맞는 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기대도 많이 됩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쌀눈이 좋다고 해서 쌀눈만 또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쌀눈이 풍부한 품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쌀의 영양 성분은요, 쌀눈에 66%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쌀 겨에가 29%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쌀눈을 먹는다는 것은 쌀의 영양분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쌀눈을 크게 만드는 거대 배암이라는 쌀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거대 배암에는 뇌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가바 성분, 또 불면증을 개선해주는 감마 오리자날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쌀들은 현미로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는 거칠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발화현미, 현미를 발화시켜서 발화를 시키면 영양분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훨씬 부드러워져서 식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발화현미가 최근에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백미로 먹는 게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미 상태에서도 혈당 지수를 낮추거나 또 아연이나 철분이 풍부하거나 이런 쌀들도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쌀을 개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한테 맞는 쌀을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의 네네. 취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우선 좀 쌀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네. 쌀밥을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먹으면 뚱뚱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한테 한 가지의 쌀 종류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세요?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두 싶은데요. 가지나요? 네, 잘 한 가지는 적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네. 쌀은 저희가 현재 개발한 장립종 쌀이 있습니다. 장립종 인디카 쌀이 있는데요. 네, 인디카 이 쌀은 쌀. 단백질 함량이 10% 정도 돼서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 쌀은 끈적이지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식감 네. 자체가 꼬들꼬들하고 그래서 이 쌀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식감이 좋은 쌀은 신동진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신동진 쌀은 쌀알이 굵고 또 식감이 좋아서
우리가 보통 볶음밥을 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두 가지 쌀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정말 쌀 대표 주자, 쌀 전문가이신데 쌀을 오래 두고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묵은 쌀로도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이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여름철, 가을철로는 쌀의 수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쌀의 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당연히 물을 좀 더 잡아야 되고요. 근데 수확을 한 겨울철하고 봄철에는 쌀의 수분이 한 15% 정도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잡고 밥을 하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묵은 밥으로는 요리용 쌀을 좀 쓰시면 좋다. 왜 그러냐면 쌀이 묵으면서 잔 실금이 가거든요. 그럼 실금이 갔을 때 그 실금으로 소스가 배어드는 이 배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요리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맛있게 어쨌든 쌀을 드시는 방법은요. 요즘에 시중에 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하루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주문하셔서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맛있게 쌀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네, 맛있는 쌀 품종으로 일본 품종인 고시카리를 꼽기도 하잖아요.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품종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품종으로 대체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품종 연구하는 이제 개발자인데 한 번은 농민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농민이 저를 대접해 주신다고 아주 이거 훌륭한 쌀입니다. 좋은 쌀이에요. 하고 딱 내놓으면서 이거 악기바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쌀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쌀이면 무조건 좋을 거야. 악기바르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70년대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통일비를 비롯해가지고 다수학 품종들 많이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몰래 드시다가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 품종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물론 일본 쌀이 우리보다 더 맛있는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각 농업연구기관들 또 대학들,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이 품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품종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만 오히려 그런 품종들이 고시가리하고 비교해서 더 나으냐? 우리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그 만든 품종보다 맛이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품종과 환경과 재배 기술이 모두 삼박자가 맞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품종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훈민정음에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훈민정음 한글이 창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먹겠습니까? 일본쌀 직수입해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풍토에 맞는 품종이 있는 거죠. 네. 2019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의 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들이 선정이 됐나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쌀 품종이 농촌진흥청, 대학, 그리고 민간 육종기업에서 개발한 품종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중에서 골라낸 21개 품종, 이게 가장 맛있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품종들에는 품자 들어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품, 네. 현품, 호품, 청품 뭐 이렇게 좀 품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서요. 이런 품종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를 때 쉽게 고를 수 있는 품종일 것 같고요. 이제 뭐 상강벼나 신동짐 그리고 또 하이아미 뭐 이런 벼들도 최고 품질에 속해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품종, 지금 선택된 품종도 굉장히 많잖아요. 맛있다고 생각하는 품종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간이나 대학에서 만들어진 품종들 중에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진상이라는 품종도 들어봤고요. 또 골든키 3호라는 품종도 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등 전라도 농업기술원 등 여러 농업기술원에서도 각자 그 지역의 최고로 맛있는 품종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도 저는 일부러 사 먹어보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맛있다는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나라 쌀은 기본적으로는 이젠 어느 정도 수준 다 있구나. 그래서 맛없는 품종을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영양 성분까지 이제 갖췄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쌀이 좀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저희 남부지방에서 해남에서 인디카를 지금 심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산 인디카 쌀을 한국산 먹어볼 수 있게 인디카죠.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산 인디카로 요리를 이제 마음껏 해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산 제품 네. 선택해서 먹으면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네. 자긍심도 애국심도 뿜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식이죠. 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쌀도 소비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쌀을 맛있게 먹으려면 기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쌀을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도정 후 2주일 정도 안에 이제 먹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묵은 쌀도 역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저장만 잘하면은 1년 정도 이렇게 되어도 먹는데 지장이 없고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도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장을 집에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쌀에 벌레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벌레가 생겼다면 그 쌀은 버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역시 보관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쌀을 보관하실 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특히 냉장 보관하시면 벌레가 아예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벌레가 생기는 게 일반적으로 쌀을 도정하고 나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사실 벌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화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습하거나 또 그 습기가 가거나 또 어둡거나 이럴 때는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벌레가 생겼다고 하면 벌레는 이렇게 햇빛에 열어놓으면 사실 벌레는 다 없어지고요. 열어놨다가 벌레가 없어지면 그걸 다시 모아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쌀이 원체 또 많은 시대이고 하기도 해서 그리고 또 쌀을 이렇게 펼쳐놓을 만한 공간이 네. 굳이 그렇게까지 네.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부에서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고요. 청소년의 경우 밥 중심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니까요. 삼시세끼 맛있는 밥도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걱정, 그다음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 이런 이야기 때문에 쌀을 안 먹는다, 이렇게 적게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이제 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식생활 습관, 또 과식 습관 이런 데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현재 벼가 생산성이 많이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물과 비료를 많이 주는 농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후에 좋은 그러한 벼 생산법, 거기에 맞는 벼 품종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맛있고 건강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철주에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그런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쌀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 프리믹스 제품도 있고요. 또 쌀 아이스크림, 쌀 요거트, 또 쌀을 이용한 떡 종류도 있고 또 쌀을 이용한 그래놀라, 쌀 프레이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공식품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가공식품들을 통해서 쌀을 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농업에서도 벼농사를 지으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여서 환경적으로 이로운 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쌀 농사를 짓는 저탄소 쌀, 이 부분도 소비자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기능성 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의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